오늘은 쪽파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좋은 쪽파는 뿌리 부분이 이렇게 통통하게 돼 있는 게 좋은 쪽파예요. 너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통한 걸 사세요. 채는 짧고. 그러면 물기를 빼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물기를 뺀 쪽파를 밑에다 깔으세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손에 양념을 안 묻히고도 얼마든지 파김치를 맛있게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새우젓, 생강청, 마늘, 골고루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약간 설탕,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가루, 위로 갈수록 양념을 조금 더 낭낭히 두는 거예요. 마늘, 생강청, 새우젓, 설탕. 근데 엄마, 김치에 설탕이 왜 들어가요? 파김치를 해놓으면 파김치가 매울 수도 있고요. 그쵸. 또 올해 겨울을 보관하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설탕이 약간 들어가면 그걸 잡아줘요. 만약에 설탕을 느끼시는 분들은 뭐 매실청 같은 거 넣어주시면 돼요. 고춧가루는 그 본인들 이제 식성에 맞게끔 조금 덜 넣는 분도 계시고 더 넣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알맞게 맞추세요. 맨 마지막에 액젓을 넣을 거예요. 액젓은 멸치 액젓인데요. 까나리 액젓도 돼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싹 뿌려주세요. 살짝. 그러면 이거 파김치 다 끝난 거예요.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혔네요. 예전에 이렇게들 가르쳐드리면 너무 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그냥 지금 바로 하지 말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베란다에 두셨다가 숨이 푹 죽으면 그때 해보자고요. 오늘 파김치는 또 특별하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파김치에 들어갈 특별한 재료는요, 오징어예요. 평소에 오징어들 즐겨 먹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면 다리는 이렇게 냉동에 보관해요. 꺼내보겠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파김치에 넣을 거예요.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꼬들꼬들한데 파김치의 수분도 잡아주고 거기 들어가서 적당하게 뿌르면 가끔 파김치와 같이 먹으면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좋고 맛있겠죠.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끔 잘라주세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죠. 그렇죠. 근데 꼭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응. 그리고 나중에 이것만 서로 골라 먹으라 할 텐데요. 근데 엄마, 몸통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몸통은 그냥 먹어야죠. 맛있으니까. 아, 몸통은 안 남구나. 아니, 넣고 싶은 분은 넣으셔도 돼요.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숨이 이렇게 잘 죽었어요. 저희 한 3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거 봐요. 얼마나 만지기 좋아요. 양념도 안 튀고 너무 편하겠죠? 네. 이게 일도 없어요. 통에다 넣으면 돼요. 살살 이렇게 아래를 섞어주세요. 자, 여기서 간을 한번 봐야 되겠죠? 밑에 이렇게 보면 이런 양념이 있어요. 이런 양념을 조금 먹어보는 거예요. 숟가락. 맛있어요. 이때 간이 딱 맞으면 아주 파김치가 맛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짜면 그건 좀 곤란하죠. 파김치 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 제일 그 신경 쓰는 부분이 짜지 않게 하려고 신경 써요.
깨소금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질하는 오징어가 있죠? 네. 이렇게 넣어서 사이사이 살짝씩 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그냥 담으면 꺼내 먹기도 나쁘고 하니까 좀 가지런히 해서 이렇게 이쁘게 뭉쳐 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싸질 수 있잖아요. 다 절여져서 저기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잡아서 딱 놓고, 이럴 때 오징어를 그냥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한 이파리로 딱 싸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꺼내 먹을 때 좋아요. 처음엔 조금 힘들어도. 이게 좀 있다가 만지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좋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마지막에 싹 닦고, 이제 이거는 그 오징어 다리 말려놓은 거. 네. 이게 간 배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또 싹 대충 넣고 위에다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파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런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위에를 이렇게 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위에가 변하지도 않고 아주 좋답니다.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하루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고 2달씩 둬도 괜찮아요. 파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가을에 쪽파가 달고 맛있고 흔하니까 많이들 갖다 담아 놓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갈치 호박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림을 할 때는 머리 부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만 살짝 자를 거예요. 그리고 비늘을 살짝 긁어주면은 갈치를 졸여놨을 때 비린내가 안 나요. 그래서 비늘을 살짝만 제가 긁어볼게요. 갈치를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지느러미는 가위로 자를 거예요. 가위로 자르면 수월하죠? 그리고 내장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알이 있네요. 알이 있는데요. 조림을 했을 때 이 까만 게 들어가면 씁쓸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살살 긁으면 잘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씻으면서 하는 것보다 손질해서 씻는 게 좋아요. 머리 부분에다도 가위를 넣어서 내장을 꺼내주세요. 이것도 요 막을 싹 긁어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가미 있거든요. 아가미도 떼버리고요. 싹 떼버리세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씻어보겠습니다. 재빨리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주세요. 칼치조림에 들어갈 호박을 썰어 보겠습니다. 씨를 살짝 좀 빼주세요. 이건 애호박 같은 거예요? 애호박 아니에요. 그 조선 호박이에요. 이렇게 호박에 씨가 있는 호박, 조금 이제 큰 거예요. 여무른 거예요. 그런 호박으로 해야 더 달고 맛있어요. 애호박보다.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럼 이게 딱 익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고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수, 진간장, 고추장 수북히 1숟가락, 생강청, 다진 마늘, 설탕은 약간만 넣어주세요. 달짝지근한 칼치조림이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고추장이 잘 녹게끔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 조림도 간이 처음엔 약간 삼삼해야 돼요. 그래야 졸여지면서 간이 맞거든요. 처음부터 짜면 나중에 짜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고춧가루 수북히 1숟갈 넣어주세요. 이때 맛을 한번 보셔도 좋아요. 손질한 칼치를 이렇게 놓으세요. 썰어놓은 양념도 위에다가 쓱쓱 뿌리세요. 양념을 위에서 싹 뿌리세요. 불을 켜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센 불로 하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처음서부터 약한 불에 조림을 하면 고기가 물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센 불로 하셔야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칼치는 다 익었을 테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호박이에요. 호박이 이렇게 물렁하게 푹 익어져야 돼요. 이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은 국물이 조금 낙낙하게 있죠? 요거를 센 불로 좀 바짝 졸여줄 거예요. 자, 뚜껑을 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국물을 끼얹으세요. 우리가 뚜껑을 덮고 국물을 졸이다 보면 잘못하면 태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국물을 조금 졸이고 싶으면 뚜껑을 열고 옆에 서갖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다 됐습니다. 칼치 호박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호박이 들어가서 되게 달고 호박을 먹을 때 푸근푸근하니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멸치를 살짝 열로 뜯어줄 거예요. 이렇게 냉동에서 나오면 약간 눅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볶아주세요. 기름 안 넣고 그냥 열로 볶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멸치를 하나 꼭 먹어보세요. 멸치의 맛이 좀 약간 짠 게 있고 덜 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짜다 하면 제가 넣는 레시피보다 간장의 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멸치볶음을 할 때는 웍이 약간 얇은 게 좋아요. 그래야 빨리 열이 전도돼서 더 가실가실하게 볶이거든요. 이렇게 잠시 들어보면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때 불을 중약불로 줄이시고요. 그러면 살짝 멸치에 약간 비릿한 향이 올라와요. 이럴 때 식용유를 2스푼만 넣고 볶아주세요. 불은 약불로 해놨어요. 중약불. 만약에 불이 세다 그러면 불을 조금 더 줄이셔도 돼요. 그리고 설탕 다지지 말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넣어주세요. 고추, 고추와 마늘의 양은 식성에 따라 조금씩 조정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간장을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물엿. 이제 다 된 거예요. 멸치볶음. 그래갖고 물엿을 넣고 불에서 살살 볶아주세요. 이렇게 잡멸치는 물엿을 넣고 살짝 볶아줘야 가실가실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설탕의 묵과 물엿하고 프라이팬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돼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윤이 쫙 나고 완성됐어요. 불을 끄고 맨 마지막에 깨를 솔솔솔솔 뿌려주세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축 처지지 않고 와삭와삭해요. 자, 멸치볶음이 다 끝났습니다. 잡멸치라서 밥하고 같이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제철인 우엉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우엉이 제철이에요. 제가 이거 큰 거를 이렇게 딱 잘라왔어요.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 한번 껍질을 벗겨볼까요? 이런 거 까실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이게 손이 빌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하면 좋겠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그냥 살짝 너무 깊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물에 담그세요. 왜요? 색깔이 변하거든요. 바깥에다 두면. 다시 또 까볼까요? 이렇게 껍질을 까서 물에 살짝 담궈갖고 이제 씻어서 한번 찔 거예요. 그러면 씻어갖고 오겠습니다. 찜기에다가 깨끗하게 손질한 우엉을 넣고 한 소끔만 살짝 찔게요. 엄마 찌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를 이제 전을 부치려면 얇게 편을 썰어야 되는데 우엉의 특성상 단단해서 얇게 편을 썰 수가 없어요. 한번 살짝 찌고 나면 부드러워지잖아. 익었으니까 편을 썰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한번 쪄야 돼요. 한 소끔만 찌면 됩니다. 어떻게 우엉 냄새가 올라오죠? 네. 그럼 이제 다 쪄진 거예요. 한 소끔만 넣으면 돼요. 제가 이제 우엉을 쪘어요. 한 김 내보낸 다음에 얇게 편을 썰 거예요. 이렇게 썰기가 좋거든요. 한 소끔 찌고 나면. 옛날 어른들 이렇게 뜨더라고. 옛날 어른들 이렇게 써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얇게 편이 떠지죠. 우엉전을 부칠 반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을 붓고요. 사실은 이거는 밀가루가 멀게야 돼요. 이게 밀가루가 뻑뻑하면 우엉전이 밀가루전 같이 되니까 그걸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한번. 소금은 약간만 넣어주세요. 밑간을 해갖고 잡수실 때는 이제 양념장에 찍어 잡수시면 되니까. 다 됐어요. 저는 이쁘라고 치잔물을 조금 우려놨어요. 이거 조금 넣을게요.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프라이팬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한 스푼 좀 넉넉히 넣으세요. 이렇게 팬을 예열해갖고 이 우엉을 넣고 구울 거예요. 슬쩍 입히면 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껍게 입히면 안 돼요. 그러면 불을 끄고 이제 이쁘게 차례차례 놔야 돼요. 이게 손이 좀 그래서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얇게 편을 떠야 우엉전 이쁘게 돼요. 아, 이게 붙이는 거예요? 네모나게? 네모나게.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할까요? 불을 켜보겠습니다. 늘상 전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면이 거의 다 익을 때까지는 이렇게 건들지 마세요. 그래야 이쁜 전을 구울 수 있어요. 지금도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위에가 싹 익는 게 보이거든요. 밀가루가. 그때 뒤집으면 돼요. 된 것 같아요.
불을 끄시고 다시 이제 또 놔볼게요. 기름을 조금 부고, 지금은 프라이팬이 예열되어 있으니까 굳이 불을 켜놓지 말고 불을 끈 상태에서 이걸 놔주세요. 이렇게 뒤집을 때 세로로 넣지 말고 가로로 넣으세요. 그래야 안 찢어져요, 안 떨어져요. 전이 사이사이가. 한번 살짝 쪘기 때문에 밀가루만 익으면 잡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안 구워도 돼요. 우엉을 찍어 먹을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엉을 하면은 식용유를 부착기 때문에 약간 느끼하잖아요. 그때 식초를 조금만 넣으세요. 우엉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엉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맛있게들 해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